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책평가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주요 평가 제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정책평가의 정의와 유형, 절차 등 주요 개념들을 학습함으로써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관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적용했을 때 주목할 수 있는 평가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평가의 주요 개념을 파악합니다. 정책 평가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과 목적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과 절차들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합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안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셋째, 실제 재난안전관리 분야 내의 대표적인 평가제도 운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진단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평가제도의 운영 과정과 그 특징을 학습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책평가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의제들 가운데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단계부터 집행과 마지막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았을 때 정책평가는 정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의미로 정책 분석 등의 용어들이 혼용될 수 있으나 정책 분석이 정책의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정책 평가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과정이나 정책 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정책 평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며 그 중요성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실제 그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욕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정부 사업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그 효과성과 능률성을 다하고 있는지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수단으로서 전 세계를 관통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 또한 이러한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부상시킨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는 정책의 투입과 과정보다는 실제 창출한 성과 중심 평가의 중요성에 주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책평가의 개념과 배경 내용을 들어보시면 앞서 학습하신 내용과 연관지어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전 학습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관리가 전략과 목표 수립 등 명확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과 평가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적 활동이라면, 정책평가는 특히 사업의 효과성, 영향 등 성과 정보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 평가 활동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평가 제도의 운용 방식을 통해 좀 더 실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정무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계획과 집행, 점검, 평가, 환류로 개념 짓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한 성과의 진단, 점검, 그리고 개선의 성격 등을 가지고 있는 평가와 환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평가제도 사례가 성과관리 및 평가 사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또 어떻게 차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제도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성과관리 관점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체 평가를 시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등 상위 총괄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별로 운영되는 자체평가 체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정책 부문, 재정사업 부문, 행정관리 역량 부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목적으로 포함된 재난안전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앞서 살펴본 재난안전사업에 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업무평가 제도는 자체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주요 사업이나 특정 현안,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특정 평가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평가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평가 제도를 통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특성이나 평가 시기 등의 사유로 통합 시행이 곤란한 경우 우리 정부는 별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그림의 하단에 보이는 개별 평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관리의 관점에서 재정사업 부문의 자체 평가의 일환인 재난안전사업의 평가 사례를 봤다면 다음은 평가 활동과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개별 평가 사례들로 볼 수 있는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운용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사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책평가의 목적과 그 유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특히 성과 측정 평가 단계는 성과 정보의 생성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 이는 크게 방향 잡기 및 통제, 학습과 개선, 설명 책임 확보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과관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다 더 정책 및 사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정책평가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목적이 정책 사업의 관리적 측면에 적용해서 구체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 목적의 첫 번째는 최종 결과에 대한 진단과 확인을 통해 정책이 본래 목표에 맞는 결과를 창출했는지, 그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직 등에는 예산이나 인사상의 성과급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성과가 부진한 조직의 경우 관리 방식의 변화 등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정책평가의 두 번째 목적은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책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를 하나의 성과 정보라고 했을 때 이는 정책 추진 여부의 결정, 정책 내용의 수정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류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각 기관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유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 수요자 및 고객으로부터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다하였는가, 책임성을 진단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평가 및 정책 평가 제도의 예로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유형화해 보면 먼저 평가의 시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기를 기준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성적 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형성과 개발 과정을 평가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총괄적 평가는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별 관점과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형성적 평가가 해당 사업, 프로그램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 감독하는 데 기여한다면 총괄평가는 이를 통한 최종적인 성과나
결과를 판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확장이나 감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 제도를 구분하면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포괄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책의 과정이 투입과 과정, 산출, 결과,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에 투입 자원, 집행 과정과 절차 등을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집행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영향평가는 이러한 투입, 과정 등의 집행 절차를 지나 최종적으로 창출한 효과 및 성과가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나타난 영향이나 충격, 부작용 등까지 포함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포괄적 평가는 단어의 의미와 같이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가 성공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책평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과 평가 유형의 결정, 평가 대상의 확정, 평가 방법의 결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평가 결과 제시 및 환류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평가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의 유형과 대상이 결정되며 평가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평가 목적과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 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평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정책 개선이나 학습, 책임성 확보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과 환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 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내용부터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주요 평가 제도 사례를 지금까지 학습한 정책평가의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연재해나 지진, 건축안전 등 각 안전 이슈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즉 총괄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분야 내 평가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주관되는 평가, 점검 등의 제도가 있는 한편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는 평가, 점검 제도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평가 제도들 가운데 점검과 평가의 개념을 구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평가 사례를 대표로 선정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재난관리 평가 제도입니다.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4가지 재난관리 단계별로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법적 근거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내 다양한 평가 제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역량체계의 관점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기존의 실적 중심에서 실적 및 역량 측면으로 평가의 주안점을 변경, 개선하고 있으며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의 재난관리 전문가 외에도 디지털 재난 대응, 기후위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한편 국민평가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서 살펴본 정책평가의 과정에 맞춰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평가제도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재난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제도는 2013년 역량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 역량, 부서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총 4개 분야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 역량은 재난안전관리 대응 부서 내 담당자들의 교육과 역량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부서 역량은 재난안전관리 조직 차원의 이슈로 재난 대비 계획 수립, 대응 기반, 시스템 체계 등을 평가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역량은 정부 내 대응 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간 협력, 공공 민간 간 협력 노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역량은 기관장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력과 지원, 전체적인 혁신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평가 체계는 2020년부터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5단계의 관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확인, 점검한다는 점에서 총괄 평가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는 2005년 지자체 대상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006년 중앙행정기관, 2007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돼 현재 2024년 기준 338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이 2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66개의 공공기관, 전국 지자체 243개가 이러한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관리 평가 방식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평가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을 통해 중앙부처와 시도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공공기관과 시, 군, 구의 경우 중앙부처와 시도의 자체평가단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최종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난관리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종합하는 포괄적 평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평가 방법에서도 목표 달성도 등의 측정을 통한 정량적 방법과 인터뷰 및 현장 평가 등의 정성적 방법을 병행해서 활용합니다. 재난관리 평가는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 범위로 설정해서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4월에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4년 기준 재난관리 평가에서 활용되는 주요 지표 체계 및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크게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5가지 분야로 구분되고 기관 역량에서 주로 강조됐던 기관장 지도력이나 지원 부문 등이 공통평가 사항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예방 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육, 재난 유형별 저감 활동 등에 대한 실적이 예방 부문의 평가로 반영됩니다. 이어서 매뉴얼 관리, 재난 대비 훈련 등의 대비 부문, 비상상황 대응과 상황 관리 등의 대응 부문, 재난 구호 및 지원 등의 복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역량평가 체계 역량의 예시들이 4가지의 재난관리 활동별로 연계되어 평가 항목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는 피평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관 유형에 따라 지표별 적용 항목이나 배점 등을 차등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감점 지표 포함 전체 44개 평가 지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27개, 공공기관 25개, 광역지자체 42개, 기초지자체 38개의 지표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고시 및 환류 단계입니다. 재난관리 평가는 평가 등급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간은 상대평가제로 각각 30%, 60%, 10%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수 등급 기관의 경우
표창, 포상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재난 복구 비용 추가 지원 가감률 반영, 우수 사례 전파 홍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성과급이 부여됩니다. 미흡 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별 특성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역량 부문에 따라 맞춤형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이 추진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 제도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재난관리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기반 체계 재난관리 평가 제도라는 제도명으로 운영됐으나 명칭의 혼선을 피하려고 2019년 이후 국가 기반 체계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변경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내에서 국가 핵심 기반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평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 제도는 국가 핵심 기반 관리기관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해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평가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국가 핵심 기반 지정시설의 보호 역량 강화 및 보호 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평가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 평가 제도는 총괄 평가로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 대상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자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 대상에는 2009년 최초 시기에 12개 기관을 대상,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0년부터는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전체로 확대돼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국가 핵심 기반별로 분야가 상이하고 주관 기관이 다르므로 현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공동구, 정부 중요시설, 문화재 등 총 11개 분야,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을 선정해 156개의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과 유형, 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이에 맞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설정돼야 하는데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의 평가 방법은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주관부처의 자체 평가와 민관 합동평가단의 서면 및 확인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주관부처는 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분야별로 2-3개의 기관 범위 내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평가단은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확인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됩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이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 지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는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 범위로 설정하며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기준 평가 지표는 일반사항, 보호 계획 수립, 중점 위험 선정, 관리 전략 수립, 중점 위험 관리, 연계성, 가감점, 총 6개 분야에서 13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평가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핵심 기반의 보호 계획, 중점 위험 관리 요소에 대한 대응 수칙, 상황 전파, 체계 복구 계획 등 재난 안전사고의 예방 활동과 사고 대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으로 진단,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적 노력, 예방 대비 활동 등을 평가함에 따라 정량적 평가 방법과 정성적 평가 방법을 혼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재난관리 평가의 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2월에 확정되며
평가 대상 기관에 공문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과 공개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3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30%, 60%, 10%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수등급 기관의 경우 표창과 포상금, 재난관리 평가 가점 반영 등의 성과급이 부여되는 한편 미흡등급 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사례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제도입니다. 안전한국훈련평가제도는 재난 및 위기, 사고에 대응해 이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하며 이러한 훈련에 있어서 기획, 설계, 실시, 평가, 완료 등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수립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법적으로 안전훈련에 관해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15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제도는 재난안전사고나 재난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안전훈련의 효과적인 수행과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난관리 활동의 4가지 단계 중 대비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비 활동으로서 안전한국훈련에 대해 계획의 수립 과정, 훈련의 실제 집행과 결과 등 모든 전 과정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로서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가의 목적은 그림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대비 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의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서 안전한국훈련평가 제도는 훈련의 준비 단계와 실시 단계, 결과 단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국훈련평가 제도에서는 훈련에 대한 사전 준비성과 현장의 집행 정도, 사후 결과 등을 각각 사전평가, 현장평가, 사후평가의 방식으로 평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총괄평가이자 포괄적 평가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제도의 대상으로는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자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총 335개 기관이 안전한국훈련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24개, 공공기관 66개,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시점에 따라 사전평가와 현장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전평가는 훈련을 수행하기 전 시점에 훈련 준비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 유형 선정의 적절성, 시나리오 적절성 등을 평가하며 피평가 기관이 사전에 준비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형식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는 훈련 당일 평가위원이 현장에서의 훈련 과정을 직접 참관 후 평가하는 형태로 질의, 강평 등의 인터뷰 기반 평가를 합니다.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토론 실행 기반 훈련의 적정성, 훈련 참가자들의 관심도나 역할 등을 확인합니다. 사후평가는 훈련 시행 이후 자체평가 계획과 실적, 개선 계획 등 훈련 주관 기관별로 제출하는 증빙 자료를 기준해서 서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한국훈련평가제도는 이와 같이 사전 단계부터 사후 단계까지 모든 과정의 평가를 지향한다는 특징과 함께 사전적 측면에서 평가위원들이 해당 제도의 내용과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과 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평가제도는 계획 보고서, 결과 보고서 등 서면 자료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훈련 당일 현장에서의 참관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평가 자료에서도 피평가 기관은 서면 평가에 대응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단계에서 각각 평가 지표별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에 있어서는 훈련 실행 계획서, 훈련 시나리오 등의 자료가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가 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경우 15개, 시, 군구 17개, 공공기관도 17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훈련 완료의 단계에 따라 구분되며 기관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지표가 존재하지만 기관별 차이를 고려해 특성 지표로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완료 부문 평가의 경우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적용이 되는 한편 훈련 실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기관 유형별로 차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앙 및 시도 평가의 경우 토론 기반 훈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시, 군, 구의 경우 실행 기반 훈련의 적정성에 대해 더 높은 비중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상황 접수, 전파,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및 수습, 복구 단계에 맞추어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안전항공훈련 실시 단계에서 각 기관별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 평가는 실적에 기반해 정량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끔 설정하는 지표 항목들이 존재하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 기반해 대체로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로 운영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그림과 같이 안전항공훈련 평가 지침에서는 평가위원이 관련 항목의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적절성 정도에 대해 정성적으로 기술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취합할 때는 2023년도부터 절대평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최근인 2023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대다수의 기관이 보통 등급 이상의 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평가 등급 부여 기준은 각각 95점 이상, 85점 이상, 85점 미만입니다. 평가 등급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 협력도, 홍보 결과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포상 및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미흡 기관의 경우 미흡 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 컨설팅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정책평가의 주요 개념과 유형, 절차 등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제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진단, 고민해볼 사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체계에 대한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평가제도, 국가핵심 기반 재난관리평가제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평가제도 세 가지의 평가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평가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행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 평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운영이 갖는 강점과 한계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평가제도의 운영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무자들에게 평가나 관리 지표 증가로 인한 부담, 업무량 부담 등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 고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등장하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부서 단독의 노력이나 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업 노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할까요? 또한 최근 평가제도로 인한 경쟁의 과도한 강조, 서열식 평가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평가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성과 향상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매몰되는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 외에 중장기적 전략 목표에 대한 성과 창출 및 관리 방법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제도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세 가지 사례를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평가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추가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재난관리평가제도에서 해당 제도가 평가지표 체계를 통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네 가지의 재난관리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복구 노력과 관련해서는 구호와 복구 사업 실적 두 가지 항목만이 존재했는데요. 복구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우리는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재난 이후의 복구, 수습 노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난 분야 평가의 개선 방향성에서 고민해 볼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최신의 ICT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실적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활용의 환류에 대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가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진단하면서 평가의 목적, 유형, 대상, 측정 및 분석, 결과의 활용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유형과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평가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우수기관에 포상 등의 재정적 성과급을 부여하고 미흡기관의 경우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제도의 목적이 결국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향상한다는 점임을 고려해 볼 때 그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미흡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대한 공개성 확대 방안,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 중에 하나로 안전한국 훈련의 특징 중 평가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숙지와 평가 목적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평가 안내서를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 담당자,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평가 방법과 일정, 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법 등이 하나의 대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